다 이루어질 거라고 많이 생각을 하잖아. 특히 뭐 대기업 들어간다고 하면 뭔가 어깨뽕 차가지고 성과나 이런 것도 스트레스 많이 받기는 하지만 인간관계에 있을 때 스트레스 많이 받는 것 같아. 저는 사실 인간관계 때문에 이직을 2번을 한 경험이 있어서 아. 사실 성과나 업무가 막 되게 많아서 이런 것보다는 되게 사실 사람 때문에 이직 결정하는 경우도 되게 많은 것 같고 대학 생활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그런 인간관계 다양한 유형들을 많이 직장 생활에서 많이 봤던 것 같아요. 자기소개 먼저 해볼까? 네, 저는 지금 중견 생활용품 이제 회사에서 이제 5년차 영업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이고 지금 회사는 세 번째 회사인데 사람 때문에 이제 좀 화가 치밀어 올라서 이제 이직을 이제 어쨌든 좋게 하게 되었지만 어쨌든 인간관계 때문에 좀 이직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. 본론으로 들어가서 어떤 상사가 제일 스트레스를 주는 것 같아? 물론 좋은 상사도 만났지만 좀 다양한 유형의 상사를 좀 만났던 것 같아요. 첫 번째 회사에서는 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약간 직장 내 괴롭힘에 무조건 해당되는 폭언과 그 다음에 위협과 협박과 그런 거를 약간 동시에 많이 주는 그러한 상사, 이게 직속 상사였거든요. 직속 상사였는데 뭐 한 가지 그때 사례로 저희가 영업직이다 보니까 그때 회사에서 첫 회사에서는 차를 한 대씩 줬는데 같이 이제 동행 미팅을 가는데 옆자리에 조수석에 앉아서 막 이제 쌍욕을 이제 저한테 이제 뭐 그러면서 그런 것도 있었고 하는 행동이 뭐 마음에 이제 제가 하는 행동이 뭐 그게 마음에 안 들었는지 뭐 그런 것도 있었고 그분은 좀 약간 전형적인 술을 좋아하고 그다음에 완전 완전 흡연자에다가 성격도 어디 거칠고 그러한 이제 결혼 안 하신 노총각이셨거든요. 근데 흡연자가 조수석에 타 있으면 그 냄새 때문에 네. 비흡연자는 또 그것 때문에 또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. 뭐 그런 거 사실 저는 그런 거는 뭐 개인의 취향이니까 그럴 수 있다 치는데 개인적으로 막 이렇게 괜히 차별하고 이제 괜히 이제 욕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아니 뭐 잘 설명해주면 알아들을 수 있는데 감정대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에 있어서 어쨌든 너무 열불나가지고 사실은 그분 앞에서는 얘기 안 했지만 결국에는 나중에 그분을 이제 다른 회사에 가서 어떠한 이제 거래처 미팅 갔는데 살짝 뵌 적이 있었어요. 살짝 뵌 적이 있었는데 사실 그때 기억이 떠올라가지고 사실 저는 좀 마음 심장이 좀 떨린 적이 있었거든요. 그 파일놀이나 이런 거 같은 그 웹 그 하자 그런 거를 유통하는 회사에서 막 폭력 기도도 그런 게 그쵸, 그 유명한 회장님 계시잖아요. 네, 그런 게 그냥 특수한 경우였지 않나 생각했는데 그런 좋지 않은 상사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. 또 어떠한 사례가 있었어요? 이제 두 가지 좀 케이스가 있는 것 같아요. 저 대학생 때 많이 봤던 그냥 직장인 유형 중에서 그 부지런함과 게으른 그 다음에 똑똑함과 이제 멍청한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네 가지 유형을 나눠서 그렇게 해서 어떠한 유형이 최상의 좀 유형이 이제 최악의 유형이지인데 이제 한 가지 상사는 저희 그때 팀장님이셨는데 일단 잘 몰라요. 잘 모르고 판단력도 하고 말을 영업사원인데도 말을 표현하는 게 이런 게 있어서 되게 이 사람이 어떻게 이 정도 일을 했으면서도 어떻게 이쪽 업계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지? 실무자 입장에서 일을 잘하면 이 사람을 설득하기는 되게 편한 거예요. 잘 모르니까.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근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그 약간 부하 직원, 그 동료 직원들에 대한 열등감이 좀 있으셔가지고 이제 저 말고 저 전에 있던 이제 같은 팀원이랑 이제 회의실에서 막 쌍욕하면서 막 싸웠었어요. 쌍욕하면서 싸웠었는데 그때 발단은 그 해당 직원이 잘못한 일이 없었는데 스태프에서 마치 이거를 문제시하는 거에 대해서 똑같이 그거를 그냥 받아와가지고 그 직원한테 뭐라 하니까 그 직원도 내가 회사에서 일하는 대로 하고 문제없이 처리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오히려 같은 영업 부서의 그 부장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서로 막 욕하면서 이제 싸웠던 경험이 있었거든요. 그 다음에 이제
저하고도 이제 한번 트러블이 있었던 게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그 거래처 중에서 그 저희 팀에서 매출비 중 한 3분의 1 정도 차지하는 메인 거래처였어요. 메인 거래처 그를 담당하고 이렇게 제가 이제 영업을 하는데 그 메인 거래처에 대해서 이제 저는 어쨌든 매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걸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일부러 승인을 안 하는 거예요. 이제 기한을 품위를 상신해서 기한을 올렸는데도 일부러 막 승인도 안 하고 일부러 시간을 막 되게 지유하고 일부러 그 거래처에 자기도 모르게 갑질을 하는 그 거래처 입장에서는 이제 난처하니까 저한테 이제 클레임이 많이 들어왔었는데 이제 충돌을 해서 설명했는데 이제 할 말 못하면 되게 많이 하셨죠. 막 너는 이제 뭐 그것밖에 뭐 이제 이건 그래서 안 되는 거다. 그렇게 나랑 뭐 지금 해보자는 거냐.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. 솔직히 저는 해보자면 할 수 있는데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어요? 할수 있는데 좀 그러한 상사 유형을 좀 겪었던 것 같고 이제 지금 회사에서 있는 좀 케이스인데 타 부서에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유형이 멍청한데 열심히 하는 케이스예요.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팀원들 얘기를 듣기로는 거의 토요일에도 출근하는데 매출 숫자를 위한 일이 아니라 회사의 목표를 위한 일이 아니라 그 사람 한 사람이 일을 벌려서 일을 위한 일을 하게 돼서 근데 더 최악인 거는 유관부서랑 소통을 못하게 좀 막아요. 이제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전화를 하거나 메일 팀즈를 보내면 빨리빨리 회식하는데 실무자가 막 결정을 뭐 못하고 부장님께 이제 컨펌을 받고 얘기를 해야 된다. 그러면 너가 생각했을 때 나쁜 상사의 특징 몇 가지를 꼽아본다면 어떤 게 있을까? 업무과의 관계인데 그거를 떠나서 약간 주종 관계처럼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나를 위한 존재야 이렇게 생각하는 상사들이 있는 것 같아요. 왜냐면 실제로 그 첫 번째 상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 편하려고 너 뽑은 거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솔직히 저는 듣고 어이가 없는 게 자기가 월급 주는 것도 아닌데 그렇네. 이렇게 솔직히 생각했었거든요. 그래서 어이가 없었어가지고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유형이 꽤 많더라고요. 사라졌으면 좋겠어요. 지구상에서? 지금은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잘 모르는데 이게 무식하게 용감하다라는 사람이 있잖아요. 그런 케이스들을 조금 피해야 될 게 뭐냐면 개인적으로 내가 정말 이제 성장을 해야 된다 저는 약간 생각을 좀 많이 하거든요. 그래야지 새로운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면역력이라든지 그러한 역량 자체가 이제 늘다 보니까 근데 이제 그러한 케이스들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커리어 발전이 좀 안 돼요. 내 개인을 봤을 때 이게 정말 일을 위한 일을 하는데 괜히 좋은 회사에 들어갔는데 이러한 일을 하게 돼서 나중에 다른 회사를 이직하는 경우에 근데 너 이 회사에서 이렇게 업무했다고 했는데 실제로 와보니까 하나도 일을 처리도 못하고 문제 많네 오히려 나의 커리어를 꼬일 수 있는 그러한 상사라서 직장 생활에 대한 꿀팁을 담고 있는 채널이니까 너가 이런 좀 나쁜 상사들을 많이 만나본 사람으로서 이렇게 대처하면 좋겠다라고 좀 얘기를 해줄 수가 있을까?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. 항상 또라이는 어디에는 있으니까.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마음을 좀 털 수 있는 방법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어차피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기도를 좀 많이 했는데 꼭 그게 아니더라도 내가 이제 그러한 관계 때문에 내 마음이 점점 더 힘들어지면 내가 잘못된 생각을 하는 경우도 되게 많이 봤거든요. 그 사람이 잘못했음에도 그래서 너무 가스라이팅이 돼서 그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그 사람이 결국에 다른 회사로 이직했는데 거기서도 결국에는 못 버텼거든요. 그런 케이스를 보니까 내가 진짜 마음의 힘을 좀 많이 기르고 계속 사고하는 힘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메일링하는 걸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. 분명 그 상사가 지시한 것도 있고 좀 최악의 그런 직장인 유형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소통하는 경우가 있잖아요. 근데 이제
유선 연락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이 사람이 유선 연락 나랑 협의해놓고 메일링과 다르게 쓸 수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. 그래서 계속 회사에서는 내가 서면으로 이렇게 기록을 많이 남겨둬야지 나중에 이 사람과의 대화도 그렇지만 내가 주변 사람들 이 사람의 주변 사람들과 내 주변 사람들 겹치는 경우가 있잖아. 그럴 때 내가 좀 더 좀 정치적인 건 아니지만 관계적인 면에서 더 우회에 좀 점할 수 있죠. 나중에 이직을 하더라도 왜 얘가 이직하는지에 대해서 납득이 갈 수 있죠. 보통 이렇게 남아있는 사람들 얘기를 듣게 되지 떠나는 사람에 대해서는 뭐 좋게 얘기하는 경우가 좀 드물잖아요. 네. 남아있는 사람의 의견에 그렇게 청취를 하게 되니까 약간 그런 방법이 되게 꿀팁인 것 같네. 그러면 마지막으로 내가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뭔가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.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? 그럴 때는 일단 절차적인 방법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도 중요하고 뭐 노동부에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일단 절차적인 면에서 최선을 좀 다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회사와 그 사람과 인간관계도 그렇고 그게 나중에 미래를 봤을 때 비전이 없다 생각하면은 과감하게 결단해서 다른 회사를 더 알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요. 지금은. 너무 가족 회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런 절차가 없을 수도 있고 되게 사람들이 적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안 돼 네, 있는 맞아요. 경우에는 사실 그런 것도 뭐 이상한 방법인 건 아닌 것 같아요. 그것도 현명한 방법일 수 있다. 네, 뭐 어렵지 않습니다. 생각보다 그쵸? 좋은 회사들도 많아서 음흠. 그런 거를 잘 준비하고 했으면 좋겠고 용기 있게 잘 맞아, 도전하면 맞아. 좋을 것 같아요.